전기기사 실기 2024년도 별 2개짜리 1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권상기용 전동기 출력이 50km, 분당 회전속 950rpm 때 그림을 참고해서 질문 답해라. 기준기의 기계 효율은 100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권상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몇 미터/분 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터/세크라고 하는 단위, 즉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회전체면, 전동기는 회전체니까 회전 속도하고 직선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각 속도 오메가는 R분의 V로 한다는 건 이미 전기 자기약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직선 속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R의 오메가가 될 텐데, R의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그러면 그죠? 그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R을 이렇게 하나 놓으면요, 이 R에 대해서 뭐야? 반지름의 2배 하면 지름이죠. 파이 D에 주파수라고 하는 건 초당 사이클 수, 즉 뭐야? 파이 D N으로 놓고 RPS 초당 회전수예요. 그때 이 단위가 미터/세크라면 얘들을 지금 미터/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파이 D에 그냥 라지 N, 즉 뭐예요? 얘를 RPM으로 놔버리면 이 속도는 미터/분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파이에 D가 얼마야? 지름이 60cm고요. 그 다음에 분당 회전 속도는 950rpm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1700, 그죠? 1790.71, 그죠? 미터/분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그냥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면, 그죠? 요거 앞에 있는 요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얘만 지금 해설해 있듯이 얘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권상기에 필요한 중량. 자, 권상기의 출력은 6.12이타에, 그렇죠? W에 V인데 여유계에서 있으면 곱하면 되고요. 평형률이 있어도 곱하면 된다 그랬고요. 거기에 킬로와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량을 구하는데 중량은 권상 속도에 대해서 P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6.12의 이타를 계산하시면 되죠. 자, 권상 속도는요, 항상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분이에요. 요 권상 하중은 뭡니까? 톤이었죠. 얘는 톤으로 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킬로그램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권상 속도는 1790.71이 됐던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 출력은 얼마야? 50kW. 그 다음에 6.12에다가요, 효율은 100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로 나온다고요? 톤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킬로그램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000 곱하면 되겠죠? 자, 해보니까 170.88kg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들, 그죠?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죠. 별 2개예요. 이 그림은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문제예요. 66대 6.6인 6000kV짜리 삼상 변압기 한 대를 설치한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긍장 1kg, 그죠? 1.5kg의 일회성 고압 배전소를 공급되는 수용가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어요. 다음 질문에 답해라. 변압기 한 상의 리액턴스, 여기는 0.4오음이라는 거고, 변압기 한 상. 그 다음에 배전선의 일선의, 그죠? 저항은 0.9 오hm/km고요. 리액턴스는요, 0.4 오hm/km입니다. 여기서 배전선로까지는 1.5km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1번은 뭐야? 한 상문의 단락 회로를 그려라. 두 번째는 단락 전류, 세 번째는 차단기 용량까지 구해봐라 이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단락점이 여기 있죠. 근데 일단 이 회로를 그려봐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문제를 뭐랬어요? 한 상문의 단락 회로. 여기서부터 다 그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부터 2차 측부터 단락점까지. 자,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은 단락회로는 한 상을 기준으로 그립니다. 한 상을 기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항상 이 전압이 2라고 그랬어요. 대지 전압. 그러니까 얼마야? 6.6이 아니라 루트 3분의 6.6kV가 돼야 된다는 게 우선이고, 이걸 지금 변압기 2차 측이잖아요. 지금
변압기 2차 측의 한상의 임피던스, 즉 리액턴스가 0.4옴이에요. 변압기 한상의 리액턴스라고 했고요.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요 단자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항부터 우리가 조금 그죠? 얘기가 잘못되는 거죠. 저항을 여기다가 0.9 넣으면 안 되죠? 0.9에 1.5kg를 계산하니까 1.355옴이 됐던 거고요. 저항은요. 리액턴스는요. 0.45옴에 1.5 하니까 그렇죠? 0.65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항으로 그린 얘는 얼마다? 1.355옴이 된 거고요. 리액턴스로 그린 얘는 0.65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거를 무슨 회로로 한다? 단락회로라고 부른다. 그렇죠? 한상의 단락회로라고 부른다. 그럼 한상분의 단락회로를 그렸으니까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되고요. 단락이 나면 이렇게 해서 단락전류가 흐른다. 요거까지도 표시해주면 아주 좋은 답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요. 삼상 단락전류를 구해라. 단락전류는 항상 어떻게 구해서 선로에서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해보자고요. R 플러스 J의 X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R 플러스 J X 해야 되는데, R이 지금 얼마예요? R은 1.35고요. 플러스 J의 리액턴스는 0.4하고 0.6이에요. 결국은 1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임피던스는 얼마가 된 거예요? 루트 R은 얼마예요? 1.35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는 1의 제곱. 전압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6.6이고 10에 3승 해줘야죠. KV니까.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2268점, 그죠? 12A예요. 2268.12A가 흘렀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이 회로에서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울게요. 단락회로는. 자,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는 건데 차단기 용량은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될 텐데 이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 전류 한도니까 단락 전류를 넣어도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루트 3 곱하기 이 선로는 지금 얼마? 6.6이니까 6.6의 차단기의 전격은 1.1분의 1.2에서 7.2kV를 해도 되고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7.2kV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나와 있죠? 전격 차단 전류 얼마예요? 2268.12를 했어요. 그러니까 MVA로 나타내라고 했죠? 문제에서. 잘 보세요. 문제에서 MVA로 했으니까 요거 7.2kV였으니까 10의 6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8.29 MVA 정도의 요거 정도 되는 차단기를 해라라는 거야. 전격으로 쓰라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6600 차단기는 그죠? 7200이라는 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여덟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류용 피레기의 구조, 그죠? 피레기의 구조는 뭐야? 직렬 갭하고요. 특성 요소입니다. 이 문제는 기사, 공사, 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다 똑같이 나와요. 자, 피레기 정점, 이게 다 마찬가지죠. 송유가 차단되는 교류의 최고의 전압이다. 자, 제한 전압 뭐예요? 피레기가 동작하는 동안에 단자 전압의 뭐다? 파고값이다. 그죠? 요거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다 필기를 하고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홉 번째입니다. 가로가 8, 세로가 18, 천장 높이 3m, 작업면 높이 0.75입니다. 형광등 40W 더블을 한대요. 그래서 작업면 조도가 1000, 천장 반사율, 벽 반사율, 바닥 반사율 있고 보술이 있고요. 40W 2등 형광등 한 등의 광속이 8800이라고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2등용 형광등 이렇게 생긴 거에 한 등기구, 한 등이 얼마다? 8800 루멘이니까 절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 실지수, 2번 조명률이에요. 자,
볼게요. 1번 실지수부터 구해봅시다. 높이의 x 플러스 y의 xy에서 구하시면 되는데 가로가 8, 세로가 18. 높이는 3m에서 작업면 높이 0.75를 빼면 되죠. 8하고 18이에요. 해서 계산했더니 2.46 나왔습니다. 2.46.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보면 지금 실지수가 다 이미 대표값으로 나와 있거든요. 2.5로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5입니다. 다음부터 대표값을 외워서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냐면 천장 반사율 70, 벽 50, 바닥 10이에요. 자, 조명을 찾아야 되는데 천장 반사율이 얼마라고요? 70. 천장 70, 벽 50, 바닥 10이에요. 쭉 내려봅시다. 실지수가 2.5예요. 그래서 제가 실지수는 뭐다? 대표값으로 하지 않으면 조명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떤 다른 강사, 특히 기술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계산 안 된 것도 그냥 맞게 해줄 거야. 아니에요. 실제는 맞게 해주면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 채점하시는 분들이 또 전기 쪽에 있다 보니까 맞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정확한 거는 조명률을 구하려면 결론은 뭐예요? 실지수는 대표값으로밖에는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66이 나와가지고요. 조명률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있어. 조명률은 0.66. 그렇지. 계산할 때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조명률 보세요. 전부 다 조명률 표에 뭐라 돼 있어? 전부 조명률은 그죠? 곱하기 0.01했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그죠? 조명률을 이렇게 보면 조명률은요.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조명률을 그죠? 66%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계산할 때만 이제 등기구 계산할 때만 0.01 적용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등수로 계산하래요. 등수로 계산하니까 FUN-ESD에서 등수는 FU의 ESD인데 광속은 아까 8,800이라고 문제에서 했고 조명률은 표에 차였죠. 0.66. 그 다음에 조도가 얼마예요? 조도가 지금 1000룩스네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8 곱하기 18이고요. 감각모상률 안 주고 보수율 줬네. 0.7분의 1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했더니 35.42가 나온 거야. 그래서 몇 등이 되는 거예요? 답이 36등이 답이 되는 건데 36등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세트가 36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36조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등기구 몇 조냐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36조다 이거죠. 그렇죠? 36조. 36세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자, 이제 2회로 가봅니다. 2회는 별 2개짜리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번 문제였거든요. 10번 문제는 뭐냐면 변압기 델타 결선 방식의 장점하고 단점을 써라 이거죠. 델타는 델타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변압기니까요. 요게 권선이에요. 변압기의 권선을 이제 델타로 이렇게 놨는데 장점의 경우에는 뭐예요? 제3고조파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압 합치면 폐로 해서 전압의 합은 얼마예요? 0이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고조파가 어디 간다고요?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기전력의 뭐예요? 파형에 왜곡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기전력인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죠? 전원 전압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전력의 파형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한상이 고장이 발생하면 V결선을 통해서 삼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상 고장난 V결선 이렇게만 답 쓰면 오답이에요. 왜? 삼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 맞아요? 그 얘기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선전류, 즉 부하 쪽으로 들어가는 이쪽 부하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예요. 그러면 변압기 전류는 상전류니까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뭐예요? 대전류용에 좋다. 왜? 왜 대전류용이 좋아요?
변압기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 1.7배 정도를 부하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죠? 이런 건 유리하다. 자, 두 번째는요. 단점이에요. 단점 뭐예요? 일단 중성점이 접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다는 거는 지락 고장 검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요런 얘기, 그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죠? 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가는 Y결선처럼 이렇게 따로 통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수비가 다른 변압기를 연결하면, 그렇죠? 순환전류가 흘러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안에 순환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각 상의 어떤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는, 각 상의 임피던스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이 변압기 권선마다의 임피던스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부하는 평형이지만 부하는 똑같은 걸 달았어요. 각 상마다 똑같은 애를 달아놔서 평형이 돼도 변압기에서 나가는 부하전류는 불평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피던스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 대한 것들 이것도 두 번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왜? 이게 공사기사면 델타 결선 방식의 장단점을 쓰라는 내용은 별 5개짜리 문제고요. 이게 이제 기사로 오면 별 2개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2004년 3회입니다. 3회. 별 2개짜리예요. 자, 4번입니다. 그림에서는요, B점에 여기에 차단기, 요 차단기네요. 용량을 100MVA로 하겠다라고 미리 수치를 여기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얘들 가지고 한류 리액터를 달았습니다. 한류 리액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락전류를 제한하자는 거예요. 단락전류를 제한해보자라는 건데 전부 다 20MV 기준으로 했대요. 그러면 요 세 개는 10MVA, 20MV, 20MVA니까 얘만 바꾸면 되겠네요. 퍼센트 XG1은 15%인데 이건 10MVA 기준인데 20MVA를 하면 30%가 되더라. 요거 30%로 바꿔야 되고 나머지는 동등하다라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럼 보세요. 30, 여기도 30, 30. 세 개가 병렬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퍼센트 리액터 전체는 3분의 30 하면 되죠? 똑같은 거 세 개 병렬이면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죠? 10%예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10%하고 한류 리액터인 얘 리액턴스하고가 직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100의 전격 용량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지금 차단 용량은 100이라고 그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전부 세 개는 10%. 거기다가 퍼센트 X를 하는 거죠. 한류 리액터. 이거 분의 100에 전격은 20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넘기고, 그죠? 요 그냥 계산해 봅시다. 손으로. 여기 2000이고요. 10 플러스 퍼센트 X니까 넘어가면 요거 1000이고요. 100의 퍼센트 X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게 2000이니까 100의 퍼센트 X는 1000이 되니까 퍼센트 리액턴스는 몇 퍼센트예요? 10%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였어요. 자, 7번째 문제입니다. 부하 전력이 4000kW, 역률이 80%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콘덴서 얘기니까요. 부하가 4000kW고요. 역률이 이게 0.8이면 피상 전력 얼마예요? 4000을 0.8로 나눠버리면 5000 kVA가 됐고요. 이쪽은 얼마입니까? 5000에 0.6 하면 3000 kVAR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콘덴서를 이렇게 1800 kVA짜리 콘덴서를 다루면 역률이 바뀌겠죠. 맞아요? 역률이 바뀔 거예요. 얼마? 1200에 대해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뀐 역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루트 얼마야? 유효 전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 전력만 줄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죠?
역률이 몇 퍼센트로 개선됐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95점, 그죠? 95.78%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부하 설비가 90% 이하일 경우 역률이 90%예요. 왜? 수용과 역률의 유지 범위는 항상 90%인데 만약에 역률이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있냐? 역률 개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야.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요. 전압 강하가 감소되고요. 설비 용량에 여유분이 생기고요. 전기 요금이 절감이 되는 건데 이게 역률이 만약 개선이 아니고 떨어진다면 다 바뀌는 거죠. 증가, 얘도 증가, 여유분은 감소, 전기 요금이 늘어난다 이 얘기죠. 그중에 3개 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와 함께 설치되는 방전 코일 뭐야?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한다. 그래서 이 콘덴서에 축적됐다는 얘기를 쓰면 굉장히 좋은 답인데 안 써도 핵심 뭐다? 잔류 전하 방전이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렬 리액터는 뭐예요? 제5고조파를 제거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13번입니다. 이 문제가 예전에는 이렇게도 나왔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아요. 어느 도면의 군의 간선 개통도입니다. P1의 전부하 전류. 부하가 지금 분전반이죠.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배전반에서 부하가 4군데로 나간 거예요. 잘 보세요. 간선에서 부하가 4개로 나눠진 거라고요. 간선용 차단기는 뭐다? ACB, 기중 차단기고 분전반용 차단기, 간선에서 분기에서 분기 차단기는 뭐예요? MCCB, 즉 배선 차단기입니다. 자, P1의 전부하 전류를 구하고 MCCB의 규격을 선정했어요. 자, 전압은 380대 220이고요. 케이블 트레이 배선으로 한다 그랬고 허용 전압가가 2%, 분전반 간의 부동률은 1.2다, 1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P1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습니다. P1에 대해서. 그죠? 딴 거 아니에요. P1만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P1은 240kV의 수용률이 65%입니다. 그러면 1번 P1의 전부하 전류는 3상이니까요.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얼마예요? 380이고 연결 부하는 240의 수용률이 65% 들어있는 이런 부하였다는 거죠. 맞아요? 곱하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합시다. 10의 3승 곱하기 65%의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전류를 구했더니 237.02A가 됐어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2개짜리 풀어달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237.02인데 문제 뭐예요? 전부하 전류를 구하고 배선 차단기 규격을 선정하래요. MCCB 규격. 자, MCCB 규격인데 전류가 237이에요. 237인 보세요. 전격 전류도 뭐든 여기는 해당이 없죠. 여기 들어가야죠. 400 암페어 프레임짜리. 암페어 프레임이라는 건 차단기 전체에 흘릴 수 있는 거고 트립이라는 건 암페어 트립이라는 거는 뭐예요? 접점에 흘릴 수 있는 전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400 프레임짜리 찾으니까 237이면 250짜리 쓰시면 되잖아요. 250 암페어 트립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봅시다. P1에 사용될 케이블의 굵기. 자, P1에 사용될 케이블의 굵기를 찾으라 했는데 표가 전선 최대 길이 표가 나와 있어요. 전선 최대 길이에 대한 표예요. 이 표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안 하면 전혀 찾을 수 없는 표다. 전선 최대 길이 표는요, 전선의 최대 길이를 L이라고 놓고 여기는 전부 다 전선 최대 길이잖아요. 이를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배전의 설계 길이에다가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배전 설계 길이에다가 배전 설계 길이에다가 부하의 최대 사용 전류에다가
표에 있는 전류 값을 넣고, 그렇죠? 밑에는 뭐예요? 얘를 여기다 쓸게요. 배전 설계 시에 우리가 했던 전압 강화에다가 표에 전압 강화라고 하는 요거를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할게요. 요건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요거 전류는 일단 PI1은 전류가 이거였다 이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배전 설계의 길이는 얼마냐 이거죠. 잘 보세요. 문제에서 배전 설계는 얼마로 했습니까? 잘 보세요. 거리 P1은 50m였어요. 부하의 최대 사용 전류는 얼마예요? 237.02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 전압 강화가 2%라는 게 배전 설계할 때 했던 거죠. 자, 전압 강화 2%면 어디다 적용을 해요? 이거 많이 틀렸지. 2% 하라면 380에 2% 하는 거예요. 220에 하는 거는 이거 할 때 얘기라고. 이거 1002분의 17.8에 이거 할 때가 220에다 대고 하는 거지. 일반적인 전압 강화는 그죠? 성간 전압 380에다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의 전압 강화. 표의 전압 강화 나와 있어요. 3.8V. 아니, 그러고도 나와 있어. 380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380에 대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표의 전류.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랑 237 정도 되니까 한 25쯤 잡으면 편하겠다는데 1로 잡아도 관계없어요. 1로 잡아도 관계없다. 뭐 8로 잡아도 관계없어요. 그 값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는 25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25를 넣었더니 237. 그죠? 02m. 그렇죠? 237.02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했더니 25 정도 넣으니까, 왜냐면 25 넣으니까 요거 잘라버리면 2죠. 2니까 요거 없어지면서 2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237.02m. 계산하기 귀찮아서 이제 요걸 맞춘 거죠, 숫자를. 그래서 25에서 쭉 찾아서 237m니까 237m면 요건 안 되고 요게 되는 거죠. 요렇게 올려보니까 얼마요? 35스퀘어라는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1을 넣으면요, 1 그 나온 값을 2줄에서 찾으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왜 25에서 해요? 딴 책은 5에서 했던데요. 관계없어. 12에도 해도 돼. 1에다 해도 돼요. 여기만 값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온 거리만 찾으시면 돼요. 저 표를 어떻게 찾는지만 아시면 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래서 배전설 최대 길이 표, 요거 이제 지금 그 2020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이 표를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요. 그래도 뭐 예전 문제지만 하나 알아두는 건 좋죠.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배전반에 설치된 ACB. ACB는 뭐예요? 이 네 개를 다 부하를 넣어야 돼요. ACB의 최소 규격을 넣으려면 ACB도 다 전류로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럼 전류 해야 되겠구나. 자, 세 번째 문제는 ACB의 규격을 정하기 위해서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전류를 다 구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쭉 다 구하면 돼요. 240에 수용률 65, 그 다음에 320에 수용률 65, 그렇죠? 두 개 했죠? 그 다음에 180에 수용률 70%, 그 다음에 60에 수용률 70%하고 10에 3승 해주고요. 전압은 얼마예요? 루트 3 곱하기 380 하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분전반간 부등률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 구하는데 얘들 간이 다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고 부등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부등률이 있으면 나눠줘야 되죠. 네. 여기 꼭 기억하세요. 그죠? 부등률이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734.81A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730 정도 되려면 이미 630, 얘는 과전을 차단기 트립장치의 전기전류인데 630 갖고는 안 되고 요 정도 돼야 되네요. 아, 그러니까 뭐야? G2 타입이다 이런 얘기죠. G2 타입에 얼마짜리 쓰면 돼요? 800A짜리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기전류가 800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하면 된다. 얘하고 지금 ACB하고 MCCB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0.6의 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뭐예요? CV네요. CV1이죠, 정확하게. 그렇죠? CV1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 그죠? 별 2개짜리였습니다.